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반란을 진압했다는 소식으로 온 재계가 뜨겁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92살의 아버지를 일본까지 모셔가 신동빈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의 해임을 발표하자 동생이 정식 이사회를 열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롯데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게 됐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더니 사람 욕심엔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바깥의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는 걸 보면 말입니다.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변하는 게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삼성, 현대, 두산, 금호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가운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지 않은 곳이 오히려 드물 겁니다. 최근엔 60대 건물주들이 자신이 죽은 뒤 자식들이 건물을 가지고 싸울 것을 우려해서 미리 건물을 현금화해두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죠. 서로의 집에 몰래 쌀가마를 전할랐다던 옛 형제들의 미담이 무색하게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재기사입니다. 철기사입니다. 예, 식사 나셨습니까? 니기사입니다. 예, 설기사님, 니기사님. 저희 또 2주 만에 보네요. 니기사님 또 이번 주에 나올 줄 몰랐는데, 또 나왔어요, 오늘. 요새 영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가한 바람에 어떻게, 덕분에 영광스럽게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 니기사님, 설기사님 모두 잘 지내셨나요? 지내셨죠? 저희 모두.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니기사님은요? 일이 없어가지고, 고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사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고, 마티즈가 그 찬이 저 찬이 또 논란도 많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니뭐니 해도 또 신민아와 김우빈이랑 또 사귄다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디스패치죠? 그래, 가도 시원하죠. 네. 좀 어디서 그렇게 다 골라내는지 모르겠네. 네. 아니, 근데 나 솔직히, 신민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 기사님? 저는 물론 신민아 씨 아까운데. 근데 굳이 이런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늘 네. 근데 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이 갑자기 없어진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외래종 한 분이 근데 이분은 제가 어떻게 커버를 못 쳐주겠어요, 이분은. 굉장하죠? 굉장한 분이에요. 매주 네. 막 무슨 자동봉식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수심이 깊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프닝이 약간 쓰레기 같으면 이거 쓰실 거 말고. 다시. 아니. 이런 게 재밌습니다. 쓸 건데 예. 다른 방송 막 가져와가지고 중간 늘려고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쓰레기 같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숨 아카데미 학원 원장 이원입니다. 근데 아카데미는 무슨 아카데미십니까? 숨이 뭐였어요? SUM? 이거 다 B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저희 상업적인 S 아카데미로 하시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 숨이라는 게 최고란 뜻이어서. 숨마쿰 라우데. 옛날에.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숨 아카데미가 됐는데 제가 원장입니다. 제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 원장이시네요, 형님. 젊어 보이는데 원장이시네요. 형님은 뭡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학원인지 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수학 담당 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종합학원인데 입시 전문가로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광고할게. 광고로. 그러니까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아, 제가 예. 이 류기사랑 니기사랑 제 친구네. 셋이서 좀 친했는데 근데 이제 류기사가 어디 갔다? 아니, 류기사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본명 까는 바람에 하차를 하셨죠. 예. 제가 그 류기사 그 새끼한테 좀 맞고 그랬었거든요. 아시죠? 그 술버릇. 이거 니기사한테 얘기 듣고 이제 류기사 이제 이따 좀 합류를 꺼려 했는데 다행히 알아서 하차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니기상 괜찮나봐요? 니기사는 괜찮죠.
근데 약간 말투가 할아버지 같지 않나요? 부산 고어 쓰시고 계세요, 지금. 부산 고어. 약간, 예. 아니, 어떤 분은 그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가 능숙하다고 연기자냐고 내 친구가 약간 가짜 같다고. 저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고, 아니,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정리를 좀 하시자면, 사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피드백을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댓글도 달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어쨌든 저는 영화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철 기사님, 재 기사님도 어쨌든 뭐 영화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너무 인자, 이게 그, 영화 쪽에 관련된 어떤 편협한 시각에 좀 갇혀있는 거 아닌가. 이런 피드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마침 이 랑기사님은 어차피 수학 전공자고 굉장히 새로운 시선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비영화인이죠, 비영화인. 예. 비영화인의 시선이 필요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이과적으로 영화적을 해석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 뭐 확률적으로 뭐 이런 거 봐. 영화에 뭐 폭탄이 터질 확률 이런 거 봐. 이게 수학적으로 이런 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러닝타임 때 초시계 갖고 가서 정확하게 몇 분 다 잴게요. 그거 왜 제가 그 롱타임은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하려면. 아니, 영화 안에 있는 뭐 또 매스매틱한 거 이런 거를 좀 분석해달라. 그렇게 새로운 시절이. 저기가 나쁜 새끼네요. 어쨌든 저희가 랑 기사님이 새로 왔어요. 네. 니 기사님 친구분이고 저희가 또 이제 니 기사님 저번 주에 뭐 하셨죠? 새로 왔을 때? 저 대도 않는 그 삼행시가 난 말인가 했죠. 저희가 나름 이제 신고식이 있어요, 랑 기사님. 그래서 네.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뭐죠? 회장님? 첫 번째가 이제 성대모사 개인기 이런 거 가능하시면 하나 하시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삼행시 한번 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 요즘 유행하는 거 나 꿈꿔서 귀신 꿈꿨어 이런 거 한번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죠? 나름 신고식. 하셨어요 그냥 이 저번에. 신고식이 대붙습니다, 이게. 아니, 예. 어제 제가 저번 방송을 들었는데, 사실 그건 편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였나? 도대체 편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철기사겠습니다, 철기사. 제가 했는데 네. 이게 차라리 우리 돈 모아서 차라리 편집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이게 어쨌든 네. 신고식이니까 한번 하시죠. 그냥 가볍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원래. 경기 좀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예. 제가 아무거나 그냥. 저희 대본을요. 네. 대본을 여자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을까요? 개인인가요, 이거? 개인인가요? 재밌을까요? 이게. 기대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하세요. 잘 들려요?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의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암살 작전에 지목한다. 이거 나중에 줄거리는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네. 박수. 수학 아카데미가 아니고 개인기 아카데미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여성분의 사연이 오면 제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멤버가 한 명 더 늘어나서 이제 랑 기사님 포함해가지고 저희 4명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개인기를 지나서 또 코너 하나 더 있죠? 니 기사님 어떤 코너죠? 저희 이제 네. 지난 방송 AS. 네. AS 있어야죠. 저번 94회가 인사이드 아웃 픽사의 새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었는데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지난 방송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좋은 점이 뭐였는지 한 번씩 피드백하고 가죠. 니 기사님부터. 저는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물론 이제 스코어가 애니메이션 치고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좀 아쉽다는 논지로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말이면 300만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흥행작을 못 알아본 이제 그에 대해서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 뭐 디즈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뭐 그런 말씀을 이게 드립니다. 디즈니에서 압박 없었나요? 디즈니랑 저도 모릅니다. 디즈니 영화는 스텝 못하는 걸로. 디즈니 뭐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찍나? 디즈니에선 달리 못 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은 저는 넘어가서 우리 또 사과의 말씀 하나 더 해야 돼요. 뭔또 저희 잘못 하나 해가지고 사과는 엄청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무릎 꿇고 일단 시작하죠. 무릎 꿇게요. 저희 지금 무릎 다 꿇었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을 했죠. 댓글을 달아주면은 이제 영화표를 주겠다. 근데 저희가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을 빼놓았어요. 지난 저번에 네. 그때 류기사 개새끼가 그게 네. 그냥 네. 시작되는 소리랑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이름이 당일 배송님. 이름도 기억나네. 아니 당일 배송님이 우리 우리 일행인 줄 알았어요. 네. 운영진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라네. 네. 그래서 택배 기사로.
아, 미안합니다, 예. 뭐랍니까, 지금? 진지된 거야? 벌써부터 진지된 거야? 어떻게 버텨? 저 오늘 약간 좀, 코마 상태네요, 약간.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지금도 무릎 꿇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기서 안 다시 안 부르는데. 저 개새끼 예. 방해배송이 욕이 난무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삐처리 다 해주세요. 네. 네. 방해배송님께 죄송하고, 또 이제 댓글, 혹은 형, 니가님 그거, 이메일 하나 불러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도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예. 꿇어야 되나요? 다시 들어가죠.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네. 죄송합니다. 팟빵 댓글 거기다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요. 제가 저번에 불러드린 zpsleg 숫자 5 골뱅이 네이버 요 메일로 제가 메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메일로 예매권 번호를 드릴 테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메일 보낸 사람 그거를 주소를 잘 보세요. zpsleg 숫자 5 그 메일이 가면 이게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주는 거구나 생각하고 딱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다이스님도 아직 연락이 안 안 오셨죠. 네네,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그냥 손님이 보기 싫으셔가지고 손님 예매권 주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손님이 보기 싫어서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오나라에 올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 예매권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볼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어쩔 수 빨리빨리 없네요. 연락 주시길 예. 바랄게요. 저희 영화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는 예. 뭐 그냥 예매권입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영화 지정하지 않고 그때 이제 시기에 맞게 뭐 대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맞다. 그래서 지난 방송 리뷰 또 해보시죠. 댓글 리뷰. 댓글이 또 많이 저희 달려서. 지난 방송에 한 분 뽑아야 되잖아요. 예. 누구는 좀 확인 좀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댓글이 무려 4개가 달렸습니다. 네 저희 개가. 또 영화 우리 팟빵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듣긴 듣네요. 4개나 장르기 발전이에요, 장르기 발전. 원래 처음에는 댓글 하나 없었어요. 우선은 악당과 병신 그리고 미개인들. 이분은 진짜 네. 이분 학부모님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네.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봤다. 보고. 네. 근데 그다음 이분 대단하잖아요. 시네마 홀링님. 이분 진짜 무려 거의 뭐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빽빽하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일말의 637님 또 달아주셨네요. 네. 이분 뭐 악플도 있네요. 악플도 있습니다. 네. 악플도 있는데 반이 아니, 뭐, 악플이에요 사실. 아니 이 정도면 악플은 아니지 않나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앞으로 받을만 해요, 우리. 항상 물을 같이 끓을 거예요. 저희. 근데 그래서 어쨌든 4분 중에 한 분 선택해서 저희가 그 예매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리고 미개인들 이분도 되게 좋은 댓글이긴 한데 다 드리면 안 됩니까? 네,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뭐 누가 다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돈은 있잖아요. 능력은 없어도 돈은 있잖아요. 내가 돈 있다고요? 저 청취자분들, 니 기사께서, 다 주신다니까요. 박수! 몇 분입니까? 네 분 다, 기사님께서 주시는 걸로. 뭐야? 오늘까지만. 아니면 반은 류기사한테 달라고 하고. 아니 류기상으로 내가 이렇게 보세요, 좀. 이렇게라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좀 특별히 4분 다 드릴 테니까요. 이 4분은 똑같습니다. 그 댓글 창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살짝 남겨주시면 거기로 ZPS. ZPS LEG 숫자 5 네이버 메일로 갔다가 제가 그 예매권 번호를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그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분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저희 이제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화 한번 예고편 듣고 오겠습니다. 김구,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종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민국과 카와우치 우리의 타켓트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쁜 거 주웠고 수다래. 하필이면 한줄 모르겠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안우균, 속사포, 황덕산. 같이 가서 약산 김은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을 왜 죽어야 되는 거지? 말해서 봐라. 이 3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작전은 5분 안에 끝나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예, 이제 예고편 듣고 왔는데요. 그럼 오늘 니 기사님이죠? 니 기사님이 이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 유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유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민족 치욕의 시대지요. 그, 일제치하 1930년도, 예, 정확하게는 1933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상하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과 그 의열단 단장 김원봉 선생님께서 암살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 암살 작전의 타겟는 바로 친일파인 강인구, 여기 이제 이경영 씨가 맡았죠. 그리고 그 조선 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 네, 요 두 사람이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선발합니다. 그 3명이 누구냐? 바로 독립군 저격수인 안옥윤, 요게 이제 전지현 씨가 맡았고요. 와우. 그러고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 마지막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속사포, 이분이 이제 조진웅 씨. 예, 조진웅 씨가 맡았죠. 그리고 이제 폭탄 전문가인 그 황덕삼 씨, 예, 황덕삼 역할을 그 최동문 배우가 맡았죠. 예, 그렇게 3명이 이제 암살 작전을 합니다. 근데 이 3명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염석진이라는 그 염석진 대장으로 나와요. 그 그렇죠. 임시정부 대장. 네. 근데 그 역할이 이제 이정재 씨가 맡았는데 알고 보니 이 염석진은 저기 그건기라 밀정인기라. 그렇죠. 예, 스파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작전 지시를 하는 동시에 오히려 경성에다가 그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3명이 그 암살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그 3명을 죽이라고 지시를 하죠. 그 청부업자를 지시를 이제 구원하죠. 살인 청부업자를 지시를 하는데 그 살인 청부업자가 바로 하와이 피스톨. 누구든지 300불만 주면 다 죽여준다는 그게 이제 하정우 씨가 맡았고, 그리고 이 하와이 피스톨은 콤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준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달수 씨가 맡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명은 암살 작전을 하기 위해 경성으로 투입되고, 그리고 이 살인 정보업자 둘은 오히려 그 암살자를 죽이기 위해서 경성으로 투입됩니다. 예, 그래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이야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치월장이에요. 일치월장. 저번 시간 더 길었어요. 더 길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 줄인 건 대단한 겁니다. 예. 뭐 그런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쫄았잖아요. 아무튼 이 기사님 감사하고 그럼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들 이제 영화 다들 보셨으니까 각각 어떻게 느꼈는지 짧게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남기사님. 네. 예, 저는 이제 영화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관객으로. 영화인 아니에요. 아, 영화 하시잖아요. 아, 뭐래요, 영화기는. 자, 우리 다 같이 반성합시다. 자, 일단, 그러니까 영화를 안 하는, 아니, 비영화인으로서 봤을 때, 일단은, 사실 이제, 제가 암살을 보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초대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봤는데, 사실 이거를 보고 어떤 드립을 쳐야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는 했었어요. 네. 영화는 안 보고 드립질한만.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보고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어떤 지점에서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그냥 게임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예전에 또, 제가 수학 선생인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이야, 웃기네요. 그냥 할 거 없어서 그때 땄는데, 역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흐름이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진짜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주사변도 나오고. 예, 만주사변 나오고 실존 인물도 나오고 해가지고 맞아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 청소년들이 19세 가는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용을 모르고 보면 그냥 단순한 그냥 스릴러 영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의 그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결론은 그건데 수학도 해야 됩니다. 썰도 중요하죠 사실. 네, 그래서 되게 영화를 보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 주위에 친일파는 없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 주변에 친일파가 없냐 이런 소리래요. 있다면 죽이지 못하고 명치한테는 때려야 되지 않나? 회장님 잘못 태어났어. 이때 태어났어요. 30년대. 제가 일제에 있을 때 태어났으면 아마 속사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저기서 나한테 제일 어울리는 캐릭터는 속사포일 것이다. 그거 혹시 보시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딱 보면서 난 하정우 안 돼. 하정 안 되지. 안 되고 전면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약간 오다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약간 오다시 역할. 설계사님이죠. 저요? 저는 강인구? 강인구? 시일파. 아무튼, 네. 그러면 네. 제 기사님은 저를 하면은 강희성 배우. 김희성 배우 맞나? 김희성 배우님 딱 그 정도 역할. 집사. 아무나 잘한다는 거죠. 아무튼. 총평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부터 하면은 안 기사님 에피소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근데 총평 제가 지금 한 거 아니었나요? 했어요. 돌아가면 돌아가면서 다 얘기가 안 끝났겠는데 하죠. 아니요. 하죠. 총평 너무 길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설 기사님 편집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작업 들어갈 것 알아서 같아요. 너무 잘 좋았어. 편집해줄 거예요. 방송 불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뭐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비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저의 총평은 그 놈놈놈에서 이제 한번 저희 한국형 웨스턴물의 소극의 어떤 진화를 봤다면은 이번 최동원 감독의 암살은 그에 더 진일보해서 진짜 완벽한 한국형 서부극, 경성서부극을 만들지 않았나. 이 나름의 막장 코드들이 막 중간중간 들어가고 사랑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그 시리아와 공간, 뭐 경성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제 근대 개화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만의 서부극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아무튼 네. 니 기사님. 저는 사실 편집 과정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업계에서는 소문이 하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가 너무 안 나왔다는 게라. 그래서 그래도 최동 감독님인데 근데 이제 영화 안 나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대를 많이 낮추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너무 재밌게 봤다. 너무 재밌었다. 기대 이상이었다. 기대 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하고 간 거예요? 도둑들? 근데 최동훈이니까 500만 하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느낌은 이거 잘하면 1000만도 하겠다. 그 정도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자세한 업계 이야기는 제가 이 다음 코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최동훈 감독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 게 5번째 작품이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전작 도둑들에서는 약간 이분이 이제 한계점이 왔다. 이제 더 이상 떼거리 캐스팅에 이제 어떤 한계점이 왔다. 캐릭터들도 너무 이제 기계적이고 캐릭터도 너무 좀 자기적이고 어디서 약간 본 냄새가 많이 난다. 이번 거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없진 않았는데 도둑들보다 낫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인물들을 초반에 촤르륵 펼치고 소개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영화를 진중하게 끌고 가면서 이제 캐릭터들을 어떻게 납득시킬까 사람들에게 이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영화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 마지막 어떤 한 장소 약간 좀 한 장소 세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내려고 하는 어떤 라스트를 다 끌어내려고 하는 그 시도 여기 이 영화에도 있다. 아쉽다. 그런 면에서는. 그럼 만약에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분을 마지막에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 더 빡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이다인데. 아니 난 그런 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결말은 뭐 얼마든지 뭐 다를 수 있는데 저 지금 영화 결말 되게 좋은데 그냥 최동 감독한테 포커스를 맞춰보면 약간 근데 철기사님 말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옛날에 이제 최동 감독 전작으로 보면 인물 소개 하는 20분씩 30분씩 흘렀어요. 막 타짜도 그렇고 뭐 도둑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인물 되게 처음이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 초반 되게 좋았어요. 설정을 잘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뭐 최동 감독 개인적으로도 또 나름 진일보한 영화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니 기사님 이거 또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업계 얘기 준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오늘. 아, 이게 네. 뭐 준비하라고 할 건 없어요. 어쨌든 뭐, 들은 얘기들, 네. 제가 뭐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뭐, 일단, 이게 원래는 최동 감독님이 타짜 직후에 바로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떼거리 캐스팅에 나와서 그냥 부시고 이걸로 끝낼 게 아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최 감독님께서 30대 뭐 중반 이 정도셨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붓을 꺾습니다. 붓을 꺾고 도둑들을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뭔가 단체 캐스팅에서도 이제 자신감이 붙으셔가지고 아 이제는 써도 되겠다. 그 사이에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개봉을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준비하신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영화입니다. 딱 봐도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 게 손익 분기점이 700만이에요. 그러니까 700만 못하면 손해나는 영화입니다. 그럼 200억 든 건가요? 200억 넘게 들었죠. 지금 제작비, 순 제작비만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광고비도 뭐 40억 가까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다. 아예 1000만 생각하고 나온 영화. 그렇죠. 그래서 이건 1000만 못하면 안 된다는 거의 마인드로 만드신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게 영화가 너무 잘 못 나왔다. 이때까지 제동 감독 스타일은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뭐 흥행해서 네. 굉장히 청신호를 밝히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배급사가 쇼박스거든요.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그 시장 큰 시기가 딱 이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7, 8월 맞죠? 네, 성수기. 네, 여름방학 딱. 네, 그렇죠. 근데 그래 되면 이제 소위 4대 배급사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 그 해에 즐거워죠. 그렇죠. 네. 대형 영화를 한 주 꽂잖아요. 네. 근데 3년째 스타트를 쇼박이 끊었어요. 근데 지난 2년간 다 망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적 아니었나? 아니요, 쇼박이 작년에는 군도로 시작했는데 군도가 많이 써요. 군도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망한 건 아니죠. 왜냐면 BEP는 맞췄으니까. 근데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한 건 다름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명량이 1700만 하고 해적이 800만 했으니까 네. 사실 상대적으로 망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전엔 더 망했습니다. 그전에 그때 미스터고 그 고릴라 나오는 그거는 거. 뭐 거의 뭐 거의 재앙이었죠. 그거 뭐냐 성냥팔이 소녀의 제인급이었죠.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완전 2년 내리 완전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쇼박이 꺾이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스타트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초미의 한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스코어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건 이 다음 주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 뭐 그 다음 주에 베테랑 점점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요.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니 기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점이 되게 재밌네요. 작년에도 4대 배급사가 붙었잖아요. 한 군도 있었고 명량 있었고 해적 있었고 해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거랑 베테랑이랑 또 뭐 있죠? 인사이드 뷰티? 뷰티 인사이드. 아 뷰티 인사이드? 또 뭐 있지? 협력 이렇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올해 이것도. 예, 이번에 근데 롯데는 오히려 두 개를 간 느낌이에요. 미션도 사실 충분히 대작인데 한국 영화가 어쨌든 하나 있어야 되긴 하니까. 어쨌든 상반기 저희 한국 영화 진짜 부진했는데 좀 이 기점을 통해서 좀 관객수를 많이 끌어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사실 기대 많이 했었어요. 최동원 감독님 감독. 영화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 기대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재밌었어요. 저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시락부터 만들고 싶었고 막. 진짜. 누구한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너무 제가 또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좀 안기사님 보면서 역상황이 한번 하실래요? 영상이요. 그 마리텔의 이다지 씨가 그런 분들처럼.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좀 요즘 역사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적 관점이 아니라 뭐 수학적 관점이라든지 뭐 다른 관점을 통해서 본 미치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격했을 때 3위 맞을 만한 확률 이런 거 계산. 그거 근데 거기서 이제 오균이는 100%잖아요. 100%인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확률 4분의 4 100%입니다. 100%. 그 위치에서 과연 쏠 수 있었던가? 그 위치에 대한 각도가 거리와 각도에서 타젠트를 이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탄젠트 줄다가 있어야죠. 진짜 재고만이에요. 그건 스태프들한테 이제 좀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 네. 아쉽다.
뭐 좀. 아니, 새로운 시각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다. 아니, 새로운 시각 때문에 모신 분인데. 아이, 뭐. 아니, 근데 이거 방금 탄제트 신선하지 않습니까? 나 되게 신선해. 어렸을 때 일본애랑 꼬집으면서 싸운 것 같은 얘기하고. 꼬집지 않았습니다. 꼬집었을 것 같은데. 꼬집지 않았습니다. 그건 있죠. 영화를 보면서. 러닝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러닝타임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냐? 아니면 길게 느껴지냐? 상대성이로입니까? 상대성이로? 그건 과학이고요. 저는 과학 조법입니다. 아니, 일자 무식이에요, 저는. 아, 괜찮습니다. 그쪽으로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더 짧게 끝나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반만 본 것 같아. 그렇죠. 있죠. 이러면 재밌는 영화고. 맞아. 2시간을 봤는데, 한 3, 4시간 있어. 화장실 한번 간다 할 것 같아. 막 그런 영화는 재미가 없는 영화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말은. 암살은 화장실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별 재미없었던 아니, 그날 좀 물을 많이 드셨군요. 네,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파이팅 있게 갔다 왔습니다. 이게 조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조로 영화 보셨구나. 보셨구나. 네. 이게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던 거죠. 암살 재밌다니까! 아무튼 근데 좀 비교할 게 있어요. 저희가 비교 대상군이 있던 게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영화들이 되게 길었던 영화예요. 네. 예를 들면은 산다가 2시간 40분짜리였죠. 그리고 또 뭐였더라? 소수의견이 2시간 10분 이랬는데 그래서 안 봤습니다. 네. 그런 2시간 10분이었다고? 네, 아니에요? 2시간 10분 아닌가? 2시간 정도예요? 2시간 정도. 예. 그런 영화에 비하면 이번 영화는 진짜 짧게 느껴졌어요. 사실 암살이 러닝타임이 제일 그러니까 산다보다는 짧았지. 산다보다는 짧았지만 무려 140분이나 된 러닝타임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저도. 근데 그거 제가 하나 뭐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얘기하면 스포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스포네? 강력한 스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꾸 한계가 있어요 말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말씀하면 안 돼요. 궁금하시면 남겨주세요. 예. 내가 궁금한데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 남겨주세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물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었다. 예.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저희가 암살을 갖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최동훈 감독 좀 한번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국 영화계에 또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이 감독 영화 다들 한 번씩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화 감독에 대해서 한 번씩 한번 평이 들까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동원 감독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저는 사실 그분의 데뷔작이었던 범죄의 재구성이 맞죠? 그때 정말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저한테 되게 사연이 있는 영화인데 제가 군대 휴가 나서 아버님이랑 둘이서 본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결국에 제가 아버님이랑 본 마지막 영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좀 남다른 그게 있고 근데 그때 그 영화가 저한테는 진짜 영화 자체가 한국 영화 같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헐리우드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완성도가 높았던 영화. 그리고 카체이스 이런 게 그때 당시 수준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던 수준에 확 올라갔고 그 반전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정말 충격적인 인상 갖고 있다가 타다에 이르러서 정말 정점 와 정말 굉장한 감독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조금 주춤하셨던 것 같아요. 네. 2000년대 2007, 8년 정도까지 해서 영화 학도들이 너 무슨 영화 제일 좋아해? 물어보면 타짜 많이 나왔죠. 10명 중 3명 꼴은 술자리에 사짜 얘기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감독님 하면 뭐 그래도 최동훈 감독님 꼭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뭐 봉준호 감독님, 최동훈 감독님 뭐 거기다 좀 몇 명 더 붙이면 뭐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님, 뭐 류승환 감독님 뭐 이런 최근에 이제 강현철 감독님도 좀 올라오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사실 전우치 때 약간 살짝 꺾였고 도둑들은 물론 스코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사람이 사실 좀 실망했다는 평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암살이 저는 그래도 역시 최동훈이 다시 한번 안 좋아하지 않고 올라왔다. 예, 저는 사실 이 정도의 무게감 있고 진중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되게 박수를 치고 싶고 요 근래에 본 진짜 한국 영화에서 저는 가장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맞죠. 네. 정성이 막 느껴져. 뭔가 디테일적으로나 네. 시대를 재현하고 고증한 부분에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랑 기사님 어떠셨어요? 랑 기사님 또 영화 전공자는 아니지만 나름 또 영화 짬밥이 있으신데. 짬밥 열심히 니 기사 쫓아다니면서 좀 촬영장도 구경해보고 했는데 이게 근데 뭘 얘기해야 되죠? 그냥 최동훈 감독. 최동훈 감독이요? 좋아하는 영화라서 기억나는 거. 사실 지금 니 기사 얘기하고 있을 때 이분이 뭘 연출했나 지금 봐봤는데 몇 개 안 했어요. 몇 개 안 했더라고요. 근데 다 봤던 영화인데 그냥 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힘은 분명히 갖고 계신 영화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우치도 뭐 실망했다고 지금 이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냥 보고 그냥 심심할 때 영화 가서 보고 나왔을 때 뭐 기분이 막 더럽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영화거든요. 공황 영화의 대가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범죄의 재구성 정말 재밌었고 타짜도 너무 재밌었고 도둑들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커져서 도둑들이 좀 까인 게 아닌가 맞죠.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산은 좀 그래서 제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타짜가 정말 감명 있게 봐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양 발표를 하는데 놀이에 대한 발표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놀이. 놀이.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윷놀이. 네, 막 그런 거 하는데 저희 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섰다 치는 법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섰다를 치고 동영상 강좌도 봤어요. 그래서 밑장 빼기나 뭐 그것도 막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막 밑장 빼기 막 하고 막 그래서 그 수업을 100점 맞았어요. 섰다로? 그쵸, 섰다로. 그리고 막 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게 손모가지 잘릴까봐 그만뒀죠. 섰다에 담긴 수학적 미학 이런 거 없나요? 수학점이야? 예. 아니, 섰다 약간 과학적 아닙니까? 수학적? 그냥 밑장 빼세요. 아니, 밑장을 무조건 빼면은, 내가 무슨 밑장이 못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알아야 되지, 빼지. 이게 확률적으로, 솔직히, 섰다도 카운팅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카운트 하는 법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인 명장면. 각자가 본 재밌는 장면, 뭐 이런 거 하나씩 좀. 저부터 할게요. 나도 좀 질문 좀 해줘. 나 계속 제 얘기 진행 탓이잖아요. 지들한테 질문하세요. 제 얘기 듣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 기자님. 저 인상적이었던 거. 없나 본데. 이해가 안 돼 있어. 아까 계속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명장면이 있습니다. 명장면 앤 명대사. 안우의 대사입니다. 알려줘야지.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 와! 나 그때 진짜 막 소름 끼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화장실 갔다 왔다,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이제 암살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랬는데 이제, 나 계속 싸우겠다. 그럼 뭐 어차피 실패한 건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 그걸 하던가 묻죠. 하정원, 하와이 피스톨이. 하와이 피스톨이. 그러니까 하와이 피스톨은 또 거기도 뭐 타인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와 근데 예고편에도 그게 딱 나오는데 사실 요새 좀 안 좋은 의미로 국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 자체보다도 그런 어떤 애국심을 강조하고 자극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코어가 좀 올라간다. 심영래 영화가 최초였죠. 한번 대표적으로 디워의 그때 뭐 아리랑 튼 거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연평해전에서 그 실사 넣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저는 암살이 1000만을 넘을 수도 있겠다고 느낌이 드는 게 사실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분명히 국뽕을 땡기는 그런 게 있다. 애국심 자극하는 게 있다. 근데 저도 사실 근데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명량이나 연평해전 이런 건 정말 대놓고 아예 그걸 감정적으로 끝까지 몰아가잖아요. 아직 여기 근데 사실은 나는 오히려 암살은 충분히 더 울리려면 울릴 수도 있는 건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싹 피하시더라고요. 그냥 건드려만 주고 일부러 싹 빠지시더라고요. 거기서 훨씬 더 울릴 수도 있는 거를. 그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이 기사에 공감을 하는 게 연평해도 그렇고 애국심을 좀 자극하려고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들보다 이 영화는 본래 오락 영화인데 훨씬 가볍게 다루니까 그래서 오는 게 더 크더라고요. 울림이 더 크더라고요. 울림이 훨씬 크더라고요. 랑기사는 어떠셨어요? 랑기사는 이렇게 어떤 부분? 저는 솔직히 명장면은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걸 얘기하면 이제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어느 정도 스포 괜찮아요. 엔딩? 그래요? 그 법정에서 법정씬. 법정에서 이제 그 자꾸 법정물 나는데 저희가. 맞죠. 그 이제 염석진인가요? 네, 염석진.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그냥 무죄가 돼서 대부분 한 게 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반민특위. 그거를 보는데 되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맞죠. 친일파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일본 놈보다 친일파가 더 악질이다. 공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에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염석진도 원래 독립운동가 운동가였죠. 그렇죠. 네.
근데 경찰서에 한번 잡혀갔는데 목숨을 살려주는 살려주는 대가로 거래를 했던 거죠. 밀당이 되죠. 그러니까 되게 슬펐던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속 저 시대를 대입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일반 소시민처럼 살았을까? 아니면 운동을 했거나 친일파가 됐거나. 그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절대로 친일파는 못 됐을 것 같고 그냥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깔딱깔딱 됐을 것 같아요. 깔딱깔딱이 뭐죠? 그러니까 약간 하는 코스프레를 또 이렇게 하면서 도시락을 들고는 있고 던지지는 못하는 정도의 거.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이에요, 람 기사님이.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마음의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완전한 사실을 보여준 거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저는 되게 좀 느꼈던 게 이정재가 네. 친일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되게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돈이 많이 부족하구나 요즘에. 뭔 소리예요? 이정재가 임세룡이랑 지금 사귀어가지고 잘 나가는데. 사귄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사업 실패해서. 카더라 통신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롱치로 솔직히 이정재 거만 6, 7억 받는데, 하지, 하지. 근데 거기 뱃살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거 어떻게 한 거가요? 특수분장이죠. 티 엄청 나더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친일파가 법정에 쓰는데 뱃살이 나오고 막 근육이 막 다 눌러져 있어요. 근데 그거 특수분장이죠. 특수분장. 티 나던데. 아, 그래요? 저는 뭘 먹길래 저렇게 맞췄지? 되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특분. 분장이었구나. 철 기사님은? 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솔직히 전지현 씨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맞죠. 정말, 아니, 연기력도 발군입니다, 이 영화에서. 다른 하정우나 이정재 씨도 좋지만, 전지현의 재발견이라고 할 만큼. 근데 전지현 씨,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사팔뜨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안경 쓰는 컨셉으로 나와서 시력이 별로 안 좋은. 근데 그 사팔뜨기가 그렇게 예쁜 배우를 내가 한 적이 없어, 내가. 이 친구 좋은 말씀 하시네.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여자가 사팔뜨기가 예쁜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인정. 화려하지 않아도 전지현은 혹시나 아름다워요, 언제나.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있어요. 전지현 씨 연기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 이번에 솔직히 위험했어. 어떤 게? 왜냐면, 아이고, 스포라서 이게 말 못하는데, 어떤 장면에서 고도의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우술적으로? 아니. 내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거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은, 연기력이 뽀록이 났을 거야. 근데, 난 최동훈 감독님의 이게 센스인 게, 일상이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이미 스포를 하셨습니다. 예, 아니 이 정도는 얘기, 대충 보고 판단하죠. 이렇게 말 들으면 대체 이 영화가 뭔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저 진짜, 요 근래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또 이사님 또 이제, 설득 들어갔다. 제가 몇 시간 설득했습니까? 별로 인사이드 아웃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우익이 들어갔다. 우익이.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은 교육자이지 않습니까? 그쵸. 교육자 코스프레면은 가짜 아닙니까? 사짜? 수학 선생인데. 몇몇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스프레. 예, 제가 나름 입시 대학 애들 많이 보는 강사인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국사를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요. 너무 왜? 요즘 아이들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방송하는 너무 훈장질했나? 아니요. 동감하죠, 그거. 근데 아까 거 틀어놓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아까 했던 얘기에 부정하세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역사 영화를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역사 영화를 잘못된 이렇게 선동이 아니라, 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래서 아무리 총 쏘고 막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가 15세를 받은 건 정말 맞죠. 안타까운. 좋은 일. 감사한 일이지. 왜냐면 이게 12세를 못 받아서 안타깝다고 네. 더 낮춰야 돼요. MC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추천합니다. 나한테도 물어봐줘요. 아니 근데 지금 추천 비추천 타임이 아닌데 지금. 명장면 물어봐줘요. 명장면 어딥니까? 저는 진행자 지가 치고도 근데 뭘 자꾸 물어봤네. 물어봐줘야지. 알았어요. 전지현이 결혼식장에서 총수는데 부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 안에 총 숨겨서 총질을 하는데 이 부케, 그러니까 마치 부케를 가지고 총 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사랑에 빠진 약간 옛날에 그 홍콩 영화 장국영 그 대신 그 전쟁씬 그 총심이 그 느낌도 나면서 최동훈이 컨셉을 잘 잡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번에 나도 그 씬에서 촬영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촬영 기사님이 바뀌었더만. 그렇죠. 또 유명하신 분이죠. 감독님. 원래는 최영환 기사님이랑 많이 하셨죠. 그랬는데 최영환 기사님도 잘해요. 잘하시죠. 근데 이번에 사실 암암리에 이제 우리나라 1등 기사님은 금영 기사님으로 보통 이제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정말 촬영이 김우영 감독님 특유의 줌인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솔직히 해가지고 네. 전쟁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제가 비영화인으로서 또 이게 질문인데 그 세트가 막 무너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NG가 났어. 그럼 다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CG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요? CG로 가야 돼요. 네, 그게 되면 CG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NG 없이 갔을 확률도 있다. 그렇죠. 자, 폭파가 이렇게 막 되고, 그러니까 아예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수준이면은, 그건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CG 말고. 그냥 뭐 다시 지으려면 짓긴 하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예산이 굉장히. 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돈 갖고 막 하니까 숫자잖아요. 이게 예산 이거 장난이 아닐 텐데. 예산이 약간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작비로만 한 190억 정도, 네, 들었습니다. 엄청 돈 많이 든 영화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놈놈놈이랑 또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놈놈도 이런 컨셉에 돈 많이 드는 영화인데 각각 또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으신가요, 설 기자님? 없어요? 이제 추천 영화, 뭐, 비추천, 추천 넘어가시면 타임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끊고 그러면? 예. 예,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다 돼가지고 각각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또 무비신의 영화왕의 고정 코너인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혹은 보마를 하든지 또 이 영화를 어떤 인물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각각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 기사님. 예, 저는 보든지 말든지입니다. 이 영화는 분명 내년 추석에 TV에서 해줍니다. 기가 막힌다. 내년 설에 할 수도 있어요. 설은 좀 빠를 것 같고요. 추석에 할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뭔가 보든지 말든지잖아요. 땡기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봤으면 좋겠냐. 저 같은 쏘는 남자들이 조조로 아침에 가서 혼자 전지현씨 밈을 실컷 보다 나오시면 그 자리를 하루 계속 예매상 6개를 쭉 보시는 거예요. 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계속 앉아있는 건 계속. 제가 자주 가는 영화관은 되게 보안이 허술해요. 영화 끝나고 나와도 영화관인 거야. 여기가. 우리 동네 경기도 쪽에. 그래서 거기서 몰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냥 다른 영화 하면서 들어와서 봐도 되고 막 이러세요. 자, 이분이 이렇습니다. 다음 랑 기사님. 예, 저는 아까 다 얘기를 해서 잘라서 넣어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해가지고요. 저는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나. 네. 어제 추천하시는 거네요. 네, 저 추천입니다. 추천을 하고 랑 기사님 추천을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예, 전 뭐 당연히 추천이죠. 당연히 추천이고 거의 뭐 투 썸 업입니다. 투 썸즈 업이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누가 봤으면 좋겠냐면 친일파 후손놈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너그 친일파 새끼들이 어떻게 그렇게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꼭 친일파 자손들, 이완용 자식들, 을사 오덕그 새끼들, 잘 먹고 잘 사는 그 후손놈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저도 철선이 똑같이 내년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보아서 정말 좋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께 추천드려요. 예. 근데 저희 중에 친일파는 없죠? 저는 사실은 할아버님이 저기 항일 운동 하셨어요. 진짜로. 네. 순사를 다리 위에서 때 눕혀가지고 그때부터 그 저기 뭐라 하죠? 머리 자르는 거 단발 하시고 원래 유학자셨거든요. 그래서 상투 자르시고 상투 자르시고 도망 댕기시고 그리고 친척 그 할머니가 유관순 할머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사실이죠. 네. 그래서 나라 자부심 있습니다. 조장님인데 우리가 너무 유관순 누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죠. 할머니죠. 누나라고 지금 랑기사님 하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영원한 누나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저희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생각났던 영화라든지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맞아.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99년인가 2000년작의 아나키스탄 영화가 있었어요. 맞죠. 원빈 나오고 이런.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장동건? 아니, 그거 장동건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영화가 이제 무정보주의 해가지고 컨셉이 암살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화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99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한 16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 비기 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봤던 영화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요 시기에 대해서 알게 됐었거든요. 딱 이거 볼 때 제가 아까 그 생각 난다고 했잖아요. 뭔 생각이었지? 하여튼 생각 난다고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 친구 생각? 친일파 생각이요. 친일파. 하여튼 뭐 죄송해요. 하여튼 예.
그 아나키스트가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이 영화도 되게 재밌게 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좀 이걸 보시고 그것도 이제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네. 랑 기사님은 아나키스트 추천했습니다. 네. 천 기사님? 나요. 저는 최동 감독님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영향받은 감독이 누구냐 했을 때 미국의 하워드 옥스라고 그 50년대 60년대 영화 관련 미국 장르 상업 영화의 어떤 대가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화 중에 리오 브라보라고 서부국이 있는데 이 영화를 같이 감독님이 어떤 점에서 영향을 받았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화라고요? 리오 브라보요. 리오 브라보. 리오 브라보. 리 기사님. 아니,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 중에 잘 된 영화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살이 이번에 잘 되면 사실 그것도 한편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해보는 느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김혜수, 박해일 주연의 모던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한 두 영화를, 뭐 전혀 장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다만 이제 배경만 조금 시대나 이런 건 좀 비슷한데, 그런 또 사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는 게 암살이 얼마나 고증이나 이런 것을 더 철저했고. 모던보이 괜찮긴 근데 모던보이는 사실 흥행 그렇게 잘 되진 않았고, 또 보신 분들의 호불호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편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7년작이에요. 2007년작인데 네덜란드 영화 중에 블랙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머릿속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암살이라는 작품이랑 동시대의 영화예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네덜란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게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상 안에서 폴란드는 독일군에 점령당했잖아요. 그 시대상에 의해서 한 여성 스파이에 관한 이야기, 그 여성 스파이의 일생을 한 2시간 반 이렇게 담는 영화인데 굉장히 이 전지현이랑 캐릭터랑 오버랩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나름 이 영화가 나름 흥행도 한국에 개봉될 정도면은 미술 영화제에서 많이 부름도 받았었고 나름 관객들이 많은 찾은 영화라서 이 영화 한번 보시면서 한 시대에 휩쓸려가는 인간들, 여성들 그런 거를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그러면은 좀 역시 항상 부족하지만 또 낭기사님까지 해서 4명이서 1시간 동안 좀 열심히 해봤는데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다시면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는 약간 분위기 틀려서 다 됐는데 진짜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사비를 털어서 그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자 한 번만 1인분에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 무비 진의 영화방 96번 방이죠? 맞죠? 예, 96번방 암살. 예, 잘 들어주셨고요. 이 영화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저희? 자, 그럼 다같이 수고하셨습니다.